임상훈의 뉴스 하청 공장. 네, 안녕하세요. 뉴스 하청 공장 사회자 김난입니다. 제 옆에는 오늘도 변함없이 하청 공장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임상훈입니다. 네, 공장장님이 좋으세요? 인문결 연구소 소장님이 좋으세요? 국제문제 평론가가 좋으세요? 그때 달라요. 오늘은 어떤 게 좋으세요? 오늘은 아까 그렇게 불러주셨으니까. 하청 공장장님? 네. 네, 하청 공장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인문결 연구소에서 준비하는 자체 코너, 인문학으로 시사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기사를 인문학으로 읽어보나요, 소장님? 최근에. 공장장님. 최근에 우리, 개헌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개헌을 할 때가 됐어요, 사실은. 그거는 맞는데,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 잘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행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은 87년도에 만들어졌던, 그리고 87년도에도 그것도, 군사 정권을 군사 독재를 더 이상 또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들어진 어떤 그런, 그 다음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얘기했을 때 대통령 단임제 같은 것, 대통령을 한 번 하고 마는, 그리고 한 번을 하다 보니까, 단임제를 하다 보니까 5년으로 한 것, 물론 5년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또 있긴 있지만, 5년 단임제의 경우는 이전보다는, 좀 폐해가 더 많다. 근데 이건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지만, 계속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개헌 논의가 지금도, 계속 정치권에서는 돌고 있지만, 지리멸렬한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근데 그랬을 때,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남 욕하는 거 쉽거든요. 지들끼리 싸움만 하고 있다. 욕하긴 쉬운데, 뭐 때문에 싸우는지는 좀 아는 것이, 시민, 특히 우리 주권을 가진 시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네. 우리가 주권자다. 그럼 주권자면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는 것 같고, 네. 주된 쟁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럼 그 부분인가요? 네.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 그들이 이렇게 진전되지 못하고 계속 싸우고 있는지. 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니까 이번에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에서 개헌 권고안이 나왔어요. 네. 근데 그 주요 내용을 보면은 예를 들어 전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 실현을 넣는 것이 좋겠다. 요 문구로 바꾸자. 네. 이 얘기인 거죠. 이제 권고안이니까. 그 다음에 제4조에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 이 문구에서 자유라는 말을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자유를 빼게 되면은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 이렇게 하자. 네.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 다음에 또 33조 2항에 적절한 생활 유지할 소득 보장, 이런 것. 그 다음에 35조 2항에 기간제, 파견제 사실상 금지하는. 그 다음에 또 35조 5항에다가 원칙적인 해고 금지, 36조 2항 노조 경영 참여 보장, 이런 것들을 새로 넣자는 이런 권고안이 있었는데, 네. 다른 문제보다 특히 한동안 우리 사회에 또 많이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아까 4조에 있었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 이 부분에서 자유를 빼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러니까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하고 권고안이 나왔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크게 반발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네. 이런 것이죠. 야당 입장에서 정부 여당을 공격을 하는 것은 당신들이 바라는 우리나라의 뭐라고 할까요? 국가의 틀이 자유민주주의냐, 그냥 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한다면은 자유를 왜 빼느냐. 다시 말해서
당신들이 지향하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딴 민주주의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제 공세를 했던 거죠. 아, 자유를 넣고 안 넣고가 이렇게 지금 얘기가 그렇죠.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것으로 전선이 이게 확대가 되는 것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현대 정치사에서 이 레드 컴플렉스라고 얘기하죠. 레드 네. 컴플렉스.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의 이 정당들은 그 레드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건드리면은 이게 확산돼서 이제 이슈화되고 이랬을 때 이익 본 기억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확대가 되기 싫은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없던 일처럼 다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렇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면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야당 쪽에서는 분명히 하나의 그 공격의 창을 하나 이제 소유하게 된 거죠. 뭐 민주당이 물러섰지만 어쨌든 간에 저들은 자유주의를 거부하는 세력은 확실하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라고 할 때 앞에다가 이제 다른 사회민주주의도 가능하고 뭐 다른 수식어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굳이 자유를 뺀다. 그럼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세력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좌익 세력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창을 하나 이제 가지게 된 셈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인문학적으로 보는 시사 여기서 이제 뭘 보고자 하는 거냐면 이 자유라는 말. 네. 이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아까 이 배경 설명해드린 그 프레임 안에서 보면은 자유라고 하는 말은 지금 현재의 야당에 있는 그러니까 보수 세력이 좋아하고 있는 그런 단어 표현이고 그리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현재의 여권에 있는 상대적으로 진보 세력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민주당 계열에서는 별로 탐탁치 않아 하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자유를 싫어한다.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이 당명에서도 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인데 민주당은 자유민주당이 아니고 그냥 민주당이에요. 그냥 민주당이죠. 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도 되게 의미심장할 수 있는데 네. 뭐냐면은 당명에서도 이제 명칭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 명칭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가치를 넣는다 이렇게 될 수도 네. 있는데 네. 그 명칭이라는 거, 용어, 네. 용어가 그렇게 붙으면은 그게 이제 사실관계가 되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자유한국당 이렇게 자유가 붙었다고 그럼 해서 거긴 자유가 되는 거냐? 자유민주당이 아닌 민주당은 그럼 자유가 아닌 거냐? 그러니까 이게 넓게 더 가자면은 이제 철학적인 문제로도 번질 수가 있는데.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이 말과 이 세계 혹은 말과 사물, 또는 말과 사건 이 관계에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있잖아요. 네. 지금 이 방 안에도 테이블이 있고 마이크가 있고 뭐 그림이 있고 이런 세계.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방금은 테이블, 그렇죠. 말도 되고 뭐 그림 이런 단어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단어들과 그러니까 언어와 이 세계가 그때그때 만나죠. 제가 그림이라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저 벽에 걸려있는 저 사물과 이렇게 만났고 만약에 저거를 제가 화장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안 부르고 그림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만났다는 것이죠. 멋있는데요? 명명하면서 이름을 불러주면서 만났어요. 그렇죠? 네,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은 언어와 사물이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만났을 때 만남이 가능한 것이지 만나지도 않았는데 만났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현재의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만났다는 거예요. 네. 그럼 현재의 상황이 아니면은 그림이라는 단어가 저 벽에 걸려 있는 저 물건과 필연적으로 만나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림 좋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네. 거기서 그림이 진짜 그림인가요? 아니 그 그림은 그 그림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다른 맥락이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맥락에서 현재의 그 발화자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단어가 그 사물과 만난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는 그걸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은 말의 세계와 이 진짜 세계는 일치하지 않는다. 다르다. 서로 다른 별도의 세계가 존재하는데 특정 맥락에서 만남이 있는 것이다. 만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그 어떤 특정 단어가 특정 세계의 특정 사건에 혹은 특정 사물에 1대1로 딱 맞아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오해, 착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야 이 바보야 이렇게 부르면 화나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날 바보라고 부른다고 내가 바보로 갑자기 변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화가 난다는 거죠. 내가 왜 바보야? 막 흥분하잖아요. 그러게요. 맞아. 그 사람이 바보라고 불러도 내가 바보 바보 아니면 화낼 이유가 없는 네. 건데. 근데 화가 나는 것은 그게 저 사람이 날 바보로 불렀다는 이유로 내가 바보처럼 바보가 돼버린 된다는 것 같아요. 거야. 예,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하면은 저 사람이 어떻게 부르던 내가 원래 변한 건 아니었다는 거죠. 저 사람이 어떻게 불러든 간에 변하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 말과 이 사물이 이게 1대1로 붙어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시 여기로 생각을 하자면 우리가 자유라는 말을 썼을 때 그 자유가 어떻게 불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른 이쪽 사물 A라는 사물에 혹은 사태에 붙을 수도 있고 맥락에 따라서는 B라는 C, D 한마디로 말해서 언어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무한적으로 이 사물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라고 부르면 자유가 되는 것이고 자유라고 안 부르면 자유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그 말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아까 바보야 그러면 제가 나보고 바보래 그러고 막 울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이유 없는데 맞아요. 근데 그렇게 돼요.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면 신경질이 나고 내가 왜 바보야 막 이러면서 싸우려 그러고. 그거는 나한테 문제가 아니라 바보라고 부르는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화를 낼 수는 있겠지만 내가 뭐 기죽을 낸다거나 아니면 뭐 내가 달라지는 건 그럴 아닌 이유는 거는 없다는 거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린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바보짓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잠깐 바보가 됐다가 나오는 거예요. 영원한 바보가 아니라. 그러니까 네. 사물과 이 말은 그때 잠깐 만남이 있었다가 헤어졌다 이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이게 조금 비슷한 얘기로 가면은 저 중세 시대 때의 큰 그 철학적인 논쟁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이게 그 유명론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실제론, 유명론 이런 이제 관계인데, 네. 이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실제론이라는 게 뭐냐면 기독교 사상하고 이제 많이 관련이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특정 어떤 단어를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그 달리는 말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말이라고 하면은 단어의 말, 언어의 말하고 헷갈리니까 다른 예를 할게요, 제가. 뭐 강아지라고 하면 강아지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연상이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연상이 어떤 걸 연상할까요? 내가 본 강아지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 경험 안에 있는 네. 강아지들일 것 같아요. 뭐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강아지를 연상하진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다양한 강아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아지라는 어떤 공통점이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이 강아지라는 어떤 이데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중세시대 때는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이렇게 믿었어요. 지금도 물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고 그런 걸 실제론이라 그러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은 그런 거는 단어일 뿐이지 강아지가 어딨어. 우리가 내 눈에 보이는 건 저 뽀삐, 아니면 강아지 뭐 있죠? 강아지 이름요? 네. 제가 키우는 바카. 무슨 쫑쫑 이런 얘들이 있는 것이지 강아지라는 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단어라는 것은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말일 뿐이다. 그러니까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사물에 이렇게 이 1대1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불렀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거는 다르게 불렀다면, 아니면 다른 상황에서 불렀다면, 혹은 안 불렀다면은 그냥 전혀 그때그때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게 그때 있었던 그 유명론 이야기였는데, 그 유명론과 이제 실제론 사이의 대립이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재밌어요. 이 얘기도요. 근데, 그러니까 자유라는 말을 제가 이제 일단 첫 번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네. 나는 자유를 사랑해 하면은 그 사람이 자유를 사랑한다는 실제 어떤 그 현실 그 사건을 반영 꼭 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자유라는 말을 뺐어. 그럼 그 사람들의 삶에서 자유가 빠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자유라는 말이 있어. 그럼 그 사람들이 자유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에 너무 마치 우리가 이 바보야 그럼 그 사람이 바보가 안 되는 것처럼 언어의 그런 그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 이제 첫 번째 드리고 싶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은 이 자유라는 말이요. 어떤 자유가 뭔지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렇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구속 안 받는 거. 구속 안 받는 거. 그러니까 반대말을 그냥 자유가 뭔지는 몰라도 반대말을 그렇죠. 생각하면 감옥에 있거나 그렇죠. 이러는 거는 뭔가 내가 뭘 하고 싶은 거를 다 제재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뺀 나머지 것들이 다 자유라고 그렇죠. 말하면 될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유의 반대는 속박.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노예 상태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마음대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 제한되지 않는 것, 이걸 자유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그 속박이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나가지 않고 딱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이게 한계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의자에 앉아 있는데 제가 의자를 뚫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네. 의자가 한계라는 건데 그러면 의자가 그러면 속박인가?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은 내가 자유를 뺏기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죠. 그렇죠. 내가 앉고 싶어서 앉았으면 자유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날 수 있으면 자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의지라는 말이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또 그렇죠. 거기서 네. 의지가 들어가. 네. 내가 앉고 싶다, 일어나고 싶다라는 거는 의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내가 어느 쪽으로 이렇게 지향하고 싶은 뭔가가 있을 때 그게 이제 진정한 자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자유도 멋있네. 아까 저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이랬는데. 아니,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공장장님은, 멋지세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의지가 이제 반영이 되는 거라는 자유와 의지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이제 이런 표현도 해요. 옛날에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한 건데, 자유라고 하는 데서는 두 가지가 있다. 뭐뭐로부터의 자유와 뭐뭐로 향한 자유 두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뭐뭐로부터 자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감옥에 집어넣으면 싫잖아요. 네. 나오고 싶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감옥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네. 근데 그건 수동적인 자유라는 것이고 좀 더 능동적인 자유는 뭐냐면은 뭐뭐로 향한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뭘 하고 싶으면 그쪽으로 지향할 수 있는 자유. 의지가 포함된 자유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자유가 그러니까 from 자유하고 네. to 자유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쪽을 지향하는 자유가 이제 더 능동적인 자유다. to 자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영어에서 우리가 자유 혹은 자유롭다 표현이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freedom하고 liberty하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영어의 경우 이제 독특하게 두 가지 단어가 이렇게 있는 건데 두 가지가 뜻이 살짝 달라요. 그러게요.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날까요? 프리덤이라고 하면은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아까 자유. 제가 말한 그런 자유인가 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렇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자유. 그렇죠. 반면에 리버티는 뭐냐면은 그런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제약이 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것들을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밥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건 제약이잖아요. 대부분 근데 사실 이게 더 많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프리덤의 자유보다는 이쪽의 자유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 그 인간 문화에서 네. 그리고 인간 사회에서 진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 추구해야 될 자유가 다시 말해서 현실적으로 리버티라는 것이지 그렇죠. 프리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프리덤은 맞아요. 이상 속에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자유를 얘기할 때 자꾸 이 프리덤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제약 속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자유로운 것 같지만 시간에 속박돼 있고 모든 거에 가만 보면요 다 속박돼 있어요. 감옥에만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것뿐인 거지 내가 나를 속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자꾸만 프리덤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향이 프리덤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리버티를 얻지 못하면 프리덤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멋지네요. 또. 그래서 그러니까 자유를 우리가 그 뭐라고 할까요? 이 사회학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이 장으로 끌어들인 것이 대표적인 것이 그 프랑스에서 나온 그 인권선언이란 말이에요. 네. 인권선언. 근데 우리가 이제 인권선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확하게 이게 뭐냐면은 이제 프랑스에서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프랑스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 저처럼 이렇게 오늘 와 발음도 진짜 네, 처음 뵀어요. 오. 근데 이게 이제 원래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건데. 하지만 무슨 말씀하셨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는 우리말로 풀어서 얘기하자면 네. 인간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냥 인권 선언이 아니라 네. 인권이면 인간의 권리잖아요. 네. 그게 끝이 아니라 시민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시민의 권리까지. 잠깐만 좀 이상하죠. 이 시민은 인간 아닌가? 그냥 인간의 권리라고 하면 그러니까 인권이라고 하면 되지. 다 포함된 것 같은데 시민의 굳이 권리라고. 시민을 왜 붙였을까?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 길잖아요. 이게 네. 아까처럼 얘기하면 그래서 약자로 DDHC라고 흔히들 부르기도 해요. DDHC. 예, 불어로는 DDHC 이렇게 하는데 영어식으로 이제 DDHC. 이게 아까 얘기했던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그러니까 인간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 선언. 네. 이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왜 인간이면 됐지 시민을 왜 붙이냐? 네. 자, 이런 거죠. 자, 우리가 그 인간의 자유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거를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것. 그게 자유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자고 싶으면 자고 생각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것,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것, 이게 자유잖아요. 네. 그럼 어디까지, 한계가 있으면 속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어디까지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어디까지 막힌 게 어딨어요.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아무 생각이나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생각할 자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할 자유는 있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먹을 자유는 무한대로 있지는 않아요. 그쵸. 먹고 싶을 때 못 먹을 수도 있고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은 무한대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데 먹는 거는 왜 무한대로 먹지 못할까요? 이게 뭐냐면은 서구 사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자유인데 그 한계가 어디까지냐면은 남의 자유를 깨지 건드리지 않는 데까지 그게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민이라는 말이 들어온 거예요. 인간의 권리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시민의 권리. 다시 말하면 시민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회 구성원이잖아요. 그쵸. 능동적 의미에서의 사회 구성원. 그러니까는 수동적인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시민이라는 것은. 그래서 시민의 권리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생각하는 권리 이런 것들은 사회적 권리가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데 내가 무슨 개인적.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던 혹시 방해되세요?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건 뭔 생각을 옛날에 하든. 그 영화 생각나네요. 여자의 마음을 읽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What Women 뭐 이거였던 것 같은데 여자의 마음을 다 읽어 이 남자가요. 생각하는 걸 다 읽어. 그래서 막 다 잘해줘요. 저 반지가 이쁘다 그럼 반지 딱 사갖고 와요. 그럼 여자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영화가 있었긴 한데 아니요. 소장님이 어떤 생각하셔도 몰라서 안 불편해요. 그렇죠. 몰라서 안 불편하시잖아요. 네. 알면 불편하시잖아요. 알면은 그렇겠죠. 왜냐면은 내 자유를 침해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생각하는 것은 몰라서 괜찮은데 그러면 아는 순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회학적인 기본 단위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나와 지금 김난희 씨하고 그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 서로의 영역을 어느 정도 지켜야 되잖아요. 네. 제가 자리를 다 뺏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 그 삶에서의 그 영역 그런 것들을 내가 넘어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회학적으로 들어가면은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데까지만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자유로는 설명이 안 되고 시민의 자유 혹은 시민의 권리 여기까지 설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다시 이야기하면은 정리를 하자면은 네. 우리가 자유를 얘기할 때 무한정 자유가 있을 수 있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의 자유는 무한정 자유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뭔가를 글을 쓴다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사고의 연장이잖아요. 글을 표현이죠, 쓰는 거.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게 사고의 그렇죠. 연장이잖아요. 내 머릿속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그리고 이거를 인터넷상에 쓴다. 네.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이게 사고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테크닉의 자유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상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 인터넷 공간이 모자라서 못 쓰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이나 뭐가 됐든 그렇죠. 사용을 할 때 공간이 닫혔습니다. 이런 일은 거의 없잖아요. 네. 사실상 우리가 거의 무한대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쓰고 싶으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크닉의 자유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가 걸리는 게 뭐냐면은 바로 아까 했던 사회학적인 자유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글을 쓸 때도 아까 그러니까 무한의 글을 쓸 수 있다고 했지만 사고의 차원에서 그다음에 테크닉의 차원에서는 무한을 쓸 수 있지만 이게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선까지는 못 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이 자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무한의 자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사회적, 정치적 차원으로 나가면은 상대방을 침해하면 안 되는 데까지만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흔히 자유주의 이런 얘기, 자유주의 무역, 자유주의 경제 얘기를 하면은 내가 사업할 권리, 생산할 권리, 소비할 권리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 혼자면 가능해요. 나 혼자 상상의 소비, 상상의 생산, 상상의 거래 이런 건 가능해요. 근데 소비와 생산과 거래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사회학적인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파트너가 네. 필요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 경제학적 의미에서의 자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시민의 자유 같은 경우처럼 그렇죠.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넘어서면 안 되는 거.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되는 데까지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당한 의미에서의 자유는 평등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또 멋진 말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너네는 그 평등 좋아하지 우리는 자유 좋아해. 지난번에 그 모 국회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를 그대로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우리는 자유가 중심이 되는 어떤 정당, 당신네들은 평등이 웃기는 소리 하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고 너무 그러니까 그 어이가 없는 그런 맞아요. 이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평등이냐면은 자유를 나눌 평등이에요. 그러니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학적으로는 자유를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평등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자유와 평등은 서로 뗄 수 없는 그죠. 같이 있어야 하는 애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유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 자유, 예를 들어서 자유롭게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누가 주장을 하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저하고 지금 김난희 씨하고 아마 팔씨름 하면은 힘이
제가 쓸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안 해봤지만. 하지만 실제로 하면 제가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누구 한 명이 세다고 치세요. 누가 네. 세다 그럴까요? 김나희 씨가 세다고 네. 우리가 해보세요. 네. 그리고 싸움도 잘한다고 생각해요. 저한테 이제 우리가 주먹 다짐을 하면 이겨. 근데 여기에 테이블 위에 호빵이 하나가 딱 놓여 있어요. 네. 둘 다 배고파. 우리 자유롭게 먹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힘센 사람이 제가 먹겠네요. 제가 착하면 왜냐면은 나눠서 먹겠지만 아니 착하고 말고가 아니라 네. 자유롭게 하면 자기가 능력을 다 발휘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내가 배가 많이 고프니까 나 혼자 다 먹고 싶은 게 내 자유인 거죠. 그렇죠. 그게 자유잖아요. 근데 아까 사회학적으로 얘기하면 남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거니까 나도 내 자유를 갖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걸 침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힘이 세잖아. 그러면 너가 빨리 와서 잡든가 이래야 되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는 프리덤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리버티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자유가 사회학적 의미에서 자유를 얘기할 때는 제도, 국가의 개입, 국가라는 말이 이제 제가 편의상 국가라고 썼지만 사회의 개입이 필연적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는 원시적인, 그러니까 정글 속에서의 자유, 힘센 놈이 다 갖는 거. 약육강식 같은. The winner takes it all. 네. 아바 노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자가 다 가지는 자유. 그 사람은 자기한테 자유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대기업들이 싹쓸이하는 독식하고 자유, 그 자유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떤 자유예요? 남의 자유를 침범하는 자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유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무슨 자유를 좋아한다는 것인지 그거는 분명히 이 사람들이 알고 좋아했으면 좋겠다. 자유라는 말이 이렇게 함부로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그 말은 제가 꼭 해드리고 싶네요. 그렇네요. 와, 오늘 저는 정말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저와 같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떻게요? 오늘 다 말씀하신 건가요? 네, 뭐 하고 싶은 말씀 어느 정도 드린 것 같아요. 근데요, 공장장님 진짜 네. 이런 왜 뉴스 다루실 때보다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요 국회 개헌 특위 자문위원회의 권고안 주요 내용을 보면서 이제 제4조에 대한 자유를 빼냐 마냐 이 문제에 대한 거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자유를 전반적으로 또 다뤄보고 이 말, 단어, 사물 뭐 이런 거 다 다뤄봤는데 네. 저는 인문학으로 시사 읽기죠. 지금 우리가 한 게 너무 재밌어요. 뭐 제가 원래 출신이 이제 그 시사보다는 인문학 출신이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사실 저는 아쉬운 거 많아요. 왜냐하면 네. 이것도 어쨌든 간에 시간 제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2시간, 3시간 할 수는 없는 거고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소리로만 들어야 되는 이런 환경에서 더 자세한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을 원하시면은 그거는 이제 당연히 세미나 같은 이런 걸 와서 참석을 하시면은 더 이제 심층적인 내용을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방송에서는 그냥 아쉬운 대로 그냥 이런 정도의 설명으로 그냥 이렇게 마무리를 세미나를 해야 언제 이렇게 좀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세미나는 전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럼 그것도 홍보 좀 어떻게 좀 해주시면은 혹시 이렇게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하시는 곳과 거리가 괜찮으시면 와서 들으실 수 있는 좋죠. 예, 건가요? 그렇게 하셔도 좋죠. 그 홍보, 공지 뭐 이런 걸 언제쯤 한번 좀 공지를 제가 해드리죠. 뭐. 네. 와서 진짜요. 왜 이렇게 귀로 듣는 거와 우리 청취자분들 주로 팟캐스트로 귀로 들으시잖아요. 근데 말이라는 거는 눈을 맞추고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서 말을 들으는 거와 이 귀로만 듣는 거하고의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렇죠. 아무래도. 소장님. 그러니까 저는 제가 웬복인가 모르겠습니다. 복 받았고요. 이렇게 재미난 팟캐스트를 하게 돼서 너무 유익하고 재밌고 저는 정말 복 받았고 여러분들도 지금은 귀로 들으시지만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한번 우리 팬미팅 기회가 같은 거 되면은 그것도 제가 지금 소장님께 살짝 말씀드려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만 이렇게 소장님 뵙고 말씀 듣기가 너무 아까워서 근데 진행자가 너무 네. 아니 자유예요. 네. 누구의 자유를 지금
침범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시간을 뺏고 있나요? 청취자분들의? 그럴 수 있죠. 빨리 안 끝내고 쟤는 왜 저렇게 또 말이 많아 또 이렇게 댓글 올라올까봐 사실 살짝 겁나면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문학으로 시사일기 국회 개헌에 대한 이야기 하시면서 오늘 자유에 대한 평등 뭐 이런 더 폭넓은 얘기까지 아주 재밌고 유익하고 저한테는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또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인사.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